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투자 파트너 로드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하여 자주 받은 질문들을 선별하여 Q&A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먼저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에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정확한 권리 행사 가능 시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유효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향후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권리주장이 기간 이내에 상대방에게 도달을 해야지만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작년 12월 10일자로 주임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전 사례와 개정 후 사례로 나누어서 예시를 만들어 보았고요. 먼저 법 개정 전에 계약이 된 경우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9월 30일이 계약 만료일이라면 2020년 4월 1일 부터 늦어도 2020년 8월 31일 00시 이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즉 8월 30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전달을 해야 유효하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법 개정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의 경우 계약 만료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10일에 신규 계약 혹은 갱신이 된 경우 계약 만료일이 2022년 12월 9일이라면 2022년 6월 1일부터 늦어도 2022년 10월 9일 00시 이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 7월 31일 법 시행 당시에 이미 계약이 갱신되어 4년 이상 거주를 한 경우에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가능합니다. 연장계약이나 묵시적 갱신 등으로 4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법 시행 후에 계약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혹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갱신 청구권 행사로 보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에는 기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추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계약 시 특약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이것이 유효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주임법 제10조에서는 독소조항, 즉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약갱신 청구를 하게 되면 반드시 2년을 거주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이 법의 경우에는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법이다 보니 임대인은 최대 2년을 보장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임차인은 이 2년의 기간 중에 퇴실 희망 3개월 전에 미리 계약 해지 의사를 알리게 되면 3개월 이후에는 퇴실이 가능합니다. 물론 중도 퇴실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바로 퇴실했다 하더라도 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고 임대인은 3개월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임대차 계약 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 이상 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내용인데요. 원칙적으로 주임법 제4조를 보게 되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므로 설령 임차인과 임대인이 1년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2년 기간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1년으로 계약한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한다면 1년 계약 종료 후 퇴실할 수 있습니다. 앞서 봤었던 것도 그렇고 이번 케이스도 그렇고 여러모로 임대인이 불리한 것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주임법의 경우에는 임차인을 상대적 약자로 인식하고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이다 보니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하였으나 거주하다가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원칙적으로는 계약갱신 거절 후 2년 이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계 존속의 사망, 실거주 중에 해외 주재원 파견 등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갱신 거절 후 공실로 비워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정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은 아닙니다.
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서로 협의된 배상액이 있으면 그 금액으로 하고, 아니면 월차임이나 손해액을 계산하여 나온 금액들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배상액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편 영상을 못 보신 분들께서는 상단의 카드나 영상 아래의 링크를 통해 1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경우에는 특별법인 주임법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 따르게 되고, 따라서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여부 및 손해배상 금액을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단 입주를 위한 수선, 인테리어나 직계 존속 사망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실로 남겨두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주임법에서는 실거주 대상을 자연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임대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된다면 임차인은 변경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가능하다입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기존의 임대인의 모든 지위를 승계한다고 보기 때문에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하고, 반대로 새로운 임대인의 경우에도 본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장 법 시행 후 2년까지는 기존 세입자들에게는 2년이 추가로 보장되니 축복이겠지만, 아마 2년 이후에는 가파르게 상승한 전세 시세 때문에 지옥을 맛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인 내용입니다만 전세가가 폭등하고 그에 편승하여 매매가도 함께 상승을 할 것이고요. 계약갱신 시 임대인들이 늘어난 세부담 때문에 전세를 반전세로 혹은 월세로 많이 전환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갱신 거절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법적 분쟁이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판례가 축적이 돼야 애매한 부분들에 대한 교통정리가 되어 분란의 소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으로는 전월세 상한제 부분입니다. 임대료 상한 제한을 적용하는 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존속 중인 계약에서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5% 상한 제한이 적용이 되고요. 또 한 가지의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상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임대차 3법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료 상한 제한 이내로 증액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일 증액을 하는 것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료 상한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임법 제7조에 의하면 조세, 공과금, 부담 증감,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인하여 임대인은 차임을 증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받게 되면 증액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5% 초과 차임으로 계약갱신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능은 합니다만 기존 계약의 갱신이 아니라 신규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후에 계약 종료가 임박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시 양자 간 합의로 5% 초과로 임대료를 증액했다면 이 부분이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경우에는 청구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5% 상한을 적용하여 차임 증액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분에 대한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임차인은 초과 부분에 대한 반환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던 갱신 청구권과 더불어 많은 분쟁이 예상됩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많이 바빠지겠네요. 자율경쟁 시장에서 억지로 제한을 두려고 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갱신기간까지 끝나고 나면 전세도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 그 금액이 너무 낮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세 매물도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세부담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임대차 계약 시 월세도 더욱 높아질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시범 적용한다고 하는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시범 적용 지역도 확실히 정해진 바가 없고 시범 기간 중에는 과태료를 강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죠. 다음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는 6월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자료조회는 오는 11월부터 시범적으로 공개할 예정이고, 전면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지는 시점은 내년인 2022년 초순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하되 조회는 할 수 없는 기간이 당분간 예상이 되는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는 전월세 신고로 인해 달라지는 임대차 시장 전망입니다. 아무래도 주변 시세가 즉각 반영이 되다 보니 임대료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물론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세금 신고는 성실히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금액이 적어서 미신고를 하고 있는 집주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임대료 미신고 집주인들의 세부담 강화로 임대료가 상승할 듯 싶고요. 전월세 상한제의 긍정적인 부분으로는 다가구의 경우에는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현황이 보다 투명하게 확인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전세 사기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물론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는 부분과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임대료 상승이라는 부정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겠고요. 이상으로 임대차 3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Q&A 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다루지 못한 부분에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한 번씩 해주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좋은 부동산 정보들로 인사드리는 로드맨TV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